수학능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조계사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어머님들에게는 불볕더위 따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네,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선풍기 아래에 모여서 기도를 올리는 풍경이 낯설지 않구나 생각 들더군요. 오늘 입추입니다. 며칠 전부터 가을 향이 난다 혼자 중얼중얼 거렸었는데요. 불볕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입추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 오늘입니다. 오늘 민소. 제 꼬꼬마가요 이제 10살 6살인데요 둘 다 딸이고요. 네, 다행이죠. 네. 큰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둘째는 어린이집 다니는 6살. 일요일만 되면 학교 가기 싫다고 징징대는 꼬꼬마들입니다. 아시다시피요,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대학도 점점 줄어들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 우리 꼬꼬마 녀석들이 대학교 갈 때쯤 되면 정원 미달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진심으로 걱정도 되고요. 어쩌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네. 등록금도 반값이면 충분하지요. 등록금 걷어서 건물 올리고 세 주고 신입생 받고 등록금 또 올리고 등록금 올리고 기성회비 올리고 대학들 참 장사 쉽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소. 그러고 보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등록금 기성회비 판결 말이죠. 대학 등록금은 수업료하고 기성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성회비라는 게 대학이 징수하는 게 아니죠. 그 대학교에 기성회라는 게 따로 있어요. 기성회, 육성회, 뭐 육성회장, 기성회장 뭐 이러죠. 명칭들이 좀 다릅니다. 이게 유래가 있어요. 한국전쟁 이후에 학교가 돈이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기성회를 만들어서 학교에 돈 있는 집들에서 돈 좀 걷어주고 이제 뭐 그랬던 게 유래인데요. 이걸 관행적으로 대학교가 등록금에 포함시켜서 문제가 됐었던 거죠. 저는 이걸 일종의 갈취라고 봤는데요. 이거를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판결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랬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양승태놈 대법원이었습니다. 이 대학 등록금 얘기는요, 제가 언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탈탈탈 해드릴 얘기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꼬마들이요. 네, 대학 갈 때쯤이면 학교에서 제발 와주세요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인구는 모자라고. 지금 우리 꼬꼬마들이 대놓고 아빠 나 대학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요. 저도 뭐 딱히 공부를 잘하던 편이 아니라서요. 뭐 그래라 뭐 그러고 마는데 뭐 물론 애들은 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공부를 하든가 열심히 더 놀던가 뭐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요즘 애들 장래희망 1, 2순위가 네, 바뀌고 있지 않더라고요. 1위는 아이돌 가수, 2위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네, 우리 애들도 비슷합니다.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어제 제가 북조선에다가요 제발 신경 좀 꺼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유튜브에서 우리 단골손님 제이님
다운표. 기사 말미에 민중의 소리 붙여서 공유하라고 써두면 어떨까요? 네. 민중의 소리 하도 띄어서 써가지고 좀 짜증이 났어요. 네. 댓글을 달아놓을까 하다가요. 네. 참았습니다. 또 괜히 무슨 회합통신이니 뭐니 아직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잖아요. 네. 조심히 네. 튀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죠. 뭐 때가 되면 뭐 저희 방송도 듣지 않겠습니까? 팟빵의 요거트님, 네. 더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다운표. 목소리 상태로 보아 휴가 잘 보내고 건강하게 돌아오신 것 같네요. 환영합니다. 아무래도 민중의 소리는 조선 언론의 관심을 듬뿍 받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고 보면 남이나 북이나 서로에 대해 늘 귀 쫑긋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아가들 그림 동화책에 나오는 호기심 많은 토끼처럼요. 제주 소식 잘 듣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오늘 민소라는 방송이고요. 유튜브에 대충 한 150분 정도, 예전에 한 3,000분 정도 계셨는데요. 좀 줄었어요.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팟빵에도 대충 한 15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민소, 이 방송은 민중의 소리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뭐 이렇게 삽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거 취재 다니고 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도 좀 드리고요. 네, 뭐 그런 방송으로 기획이 됐는데요. 어쨌든 꾸역꾸역 해가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데이트 되고요. 주말은 쉬려고요. 요즘 경쟁이 하도 치열해서요. 다들 주말에도 무슨 특집이요 모아봅니다 뭐 이러면서 꼭지들을 억지로 막 쥐어짜내서 만드는데 저는 깔끔하게 쉬겠습니다. 주말은 가족과 함께. 네. 억지로 하면 힘들어서 오래 못해요. 어차피 순위 따위 신경 안 쓰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 소감, 지적질, 팩트체크 등등등 네, 유튜브나 팟빵 아무데나 올려주세요. 제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방송 제작하는데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팍팍 누르고 남기고 들어주시는 센스. 유튜브 팟빵 구독하시고 들으면 똑똑해지는 방송 오늘 민소 함께 하세요. 오늘 민소. 제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월요일에 청와대가 수석보좌관 회의를 엽니다. 대통령께서 휴가에서 복귀를 하셨죠. 제가 그 대통령의 지시로 이 수석보좌관 회의 내부망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는데요. 제가 직접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건너서 봅니다. 대통령이 계속 머뭇거리다간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7월과 8월 두 달 동안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시적 누진제 완화 이런 것들을 좀 확정해서 시행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 풀버전 전해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는 국민들의 삶입니다.
경제 활력은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비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속도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도 혁신 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로 연결시키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주기 바랍니다. 경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석보좌관 회의는 6일,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 날 열렸던 회의고요. 대통령이 까라고 했으니까 까야죠. 백운규 산업통상부가 아니네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좀 부처 이름이 좀 바뀌어서 헷갈렸습니다.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했죠. 직접 들어보시죠. 예, 지금부터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연일 재난 수준의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8도가 넘는 방안에서 선풍기 하나로 버티시는 쪽방촌 어르신들, 영유아 출산 가구를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에 마음 편히 냉방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7월 폭염 기간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부터 가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419만 가구를 분석해 보았는데 예상보다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 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었습니다. 작년 대비 폭염 일수는 2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은 크게 늘지 않았으니 필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조속히 한시적인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정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용 누진제는 7, 8월 2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 구간이 올라가면서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1단계와 2단계의 누진 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전체 규모로는 2,761억 원 수준입니다. 특히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될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입니다. 현재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 연간 4,800억 원 규모의 요금 할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와 같이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 누구보다도 사회적 배려 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존 복지 할인 제도에 더하여 추가 보완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7, 8월 2달간 한시적으로 한전의 복지 할인 금액을 30%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 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예를 들면 기존 제도로 여름철에 2만 원을 할인받는데 이번 대책으로 6천 원이 추가 할인되어 실제 요금 부담은 4천 원으로 크게 줄게 될 것입니다. 한전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 계층의 30%는 아직도 에어컨이 없습니다. 냉방기기가 없거나 냉방기기가 노후화된 가구에 대해서는 한전과 에너지재단을 통해 냉방용품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효율 높은 신규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도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복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은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는 가구도 신청을 독려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한 해소하겠습니다. 특별히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출산 후 1년간만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졌지만 영유아들을 위하여 할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용에 대한 계절별, 시간별대 요금제를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요금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미터 보급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2,250만 가구에 대한 스마트 미터 보급 계획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해결하겠습니다. 16년 말부터 도입된 희망 금침일 제도를 요금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금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부터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겨울철 난방용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내년부터는 여름철 냉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 관심사입니다. 이번 한시 지원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 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하여 전기요금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전기요금 지원 대책으로 전력 수급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여름철을 대비하여 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력을 미리 준비하였고 수요 감축 요청, 화력발전 출력 상향 등 예비율 7.4% 수준의 추가 예비 자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충분치는 않겠지만 폭염과 열대야를 이겨내고 건강하고 편안한 여름을 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상한이 200에서 300kW, 2단계 상한은 400에서 500kW,
그러니까 10kW 정도 한시적으로 완화가 되는 셈이죠. 약 한 가구당 평균 19.5% 정도가 전기요금이 인하된다고 하는데요. 대충 한 10,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에어컨 많이 떼십시오. 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거주하는 지역도요. 아시죠? 은평이요. 네, 우리 거지갑 의원께서 지역구인 네, 은평입니다. 연세 꽤 있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동네에 무지개 다리라고 하나 있는데요. 그 다리 위에 어김없이 돗자리 피고 부채질 하시면서 여름을 보내시는 분들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기상청 홈페이지 가시면요, 역대 날씨들 쭉 검색을 해볼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봐봤어요. 혹시나 해서 95년 8월 7일 오늘이죠. 한번 가봤습니다. 낮 최고 29.2도, 최저 26도, 평균 기온 27도. 네, 서울 지금 34도입니다. 이 대단하죠. 네, 98년도 한번 볼게요. 98년 8월 7일 낮 최고 31도, 최저 22.8도, 평균 기온 26도. 이랬었다는 거죠. 여름이. 말 많은 94년 한번 볼까요? 낮 최고 33.6도, 최저 기온 27.4도, 평균 기온이 29.7도. 말 많았던 94년도 이렇습니다. 확실히 94년이 덥긴 했는데요. 2000년도 한번 볼까요? 2000년도 상황이 비슷해요. 낮 최고 28.2도, 평균 기온 24.6도. 이게 보편적인 정상적인 여름이었던 거죠. 거의 한 10도 정도 더워진 거죠. 작년에 한번 볼까요? 2017년 8월 7일 낮 최고 34도, 최저 26.4도, 평균 기온 29.2도. 이거 표를 만들어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요. 월드컵 때 한번 볼까요? 이건 뭐 거의 가을 수준이네요. 2002년 8월 7일 낮 최고 22도, 최저 기온 19도, 평균 기온 21도. 한반도가 이랬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내년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더워진 거죠, 지구가요. 북극도 덥다고 연구원이 트위터를 보내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일시적으로 가까워져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 말은요, 이유는 됐고요. 누진세는 좀 손보자는 거죠. 기업들에게 누진세를 받으시라고요. 애꿎은 가정들 삥 뜯지 말고 말입니다. 오늘 민소. 당분간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왔어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인데요. 이거 소식 궁금하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견해와 일반 시민들의 견해가 크게 차이가 나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시민사회가 그 전문가들과 이 테크노크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공론화 대입 개편 공론화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된 내용이 그 평가가 어떠하든 간에 일단 겸허하게 전문가들은 시민의 의견을 수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넘어온 결과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대입특위와 국가교육 본회의에서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미흡한 부분도 앞으로 지속된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되기보다는 그것이 우리 서로의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월 16일 국가교육회의가 대학 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발표한 이후 추진된 공론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오늘은 대학 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학 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은 지난 8월 3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권고안을 논의하고 이를 국가교육회의가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공론화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학 입시제도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협의회, 학생, 학부모, 교원 좌담회와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3가지 공론화 의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공론화위원회 주관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및 시민단체, 교원 및 교원단체, 대학 관계자, 대입 전문가 등 5개 그룹 35명이 참여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론화 범위를 바탕으로 4개의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공론화 의제를 대상으로 권역별 국민 대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 TV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인 모두의 대입 발언대회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수의 자료집과 이러닝 학습지 등 온오프라인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1, 2차 수의 토론회를 열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수의를 진행하며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 결과를 8월 3일 발표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국가교육회의는 제출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논의하도록 한 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심의 의결하여 확정하였으며 해당 권고안은 교육부에 송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발 방법이 비율과 관련하여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대학의 설립 목적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원안 등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함께 권고하였습니다. 그 사유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결과에서 시민참여단이 수능 위주 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론화 결과에서 제시된 일반 대학의 적정 수능 위주 전형 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1.2%가 30 내지 40%를, 27.2%가 40 내지 50%를 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 수준으로 응답하였으며 누적 통계로 보면 응답자의 47.3%가 40% 이상을, 68.5%가 30%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의 평균은 약 39.6%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와 같은 공론화 결과와 함께 대학이 놓여있는 다양한 상황, 대학별 선별 방법 비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활용 시에는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4가지 공론화 의제의 경우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 또는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도 대학의 자율적 활용에 대해 시민 참여단의 큰 의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수능 평가 방법의 경우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어, 수학, 탐구 선택 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영어, 한국사는 기존대로 절대평가를 유지하되 제2외국어, 한문 과목은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수능 과목 구조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될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 사유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조사 결과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 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인 점에서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에서 전 과목 절대평가의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발 방법의 비율과 관련하여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하다고 밝힌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보완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교육 비전 및 중장기 교육계획 방향 마련과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은 4월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과 다양한 논의,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같은 공론화의 시민 참여가 제도 개편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신뢰와 합의로 나가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하여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말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시민 참여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능 전형의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럴 거면 공론화를 왜 했는지 통 알 수가 없네요. 우선 볼까요?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 그러니까 뭔가 수치로 딱딱 떨궈줘야 되는데 그냥 권고예요, 권고. 수능 확대 비율 뭐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도 않고 그냥 수능 확대 비율 뭐 이런 거는 교육부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한문과 제2외국어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활용 여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권고한다. 아 이게 참 말이에요. 이럴 거면 말이에요. 이게 문재인 정부 지난번 원전 때도 말이에요.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피해 갔는데 그러니까 이럴 거면 정치를 왜 하냐는 거예요. 매번 여론조사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여론이 저러니까 공론화위원회 결정이니까 그렇게 정치하라고 펴준 거 아니죠. 이게 좀처럼 보지 않는 EBS 뉴스인데요. 전해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두고 석 달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도 뚜렷한 결론이 없자 교육당국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내용 공개나 자료 검증도 당초 계획과 달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론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4월 대입 개편 공론화 추진을 발표하며 단일안을 내놓기 위한 규칙을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입장이 첨예한 사안이다 보니 단일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근소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규칙을 정해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미리 규칙을 정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한 번 더 압축해서.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1위와 2위의 차이는 근소했고 단일화된 결론을 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애초에 단일안을 만드는 게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비판의 화살을 교육당국에 돌렸습니다.
사회과학자들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의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는 그렇게 얘기할 교육부에서 수가 그렇게 없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까? 그럼 교육부 당국에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공론화를 이끈 주체들 사이의 의견 조율조차 되지 않으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할 겁니다. 그것이 또 공론화 과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결정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과 검증을 위해 설문 결과의 원자료를 공개하란 취재진들의 요구에 공론화위원회는 당장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공개한답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네. 언제 하시나요? 언제요? 네? 적절한 시기라고. 저희가 의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참여단의 의견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의제별 지지도의 경향성은 어땠는지 등 원자료를 봐야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은 깜깜이로 남게 됐습니다. 개편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한 한 시민단체는 시민참여단 학습자료 자체의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론화에 참여한 일부 시민들은 검증되지 않은 자료에 혼란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국민일보에서 몇 년 몇 월에 나온 기사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한 가지 자료 가지고 두 가지 의제가 다른 해석을 하는 상황도 생겼어요. 3차에 걸친 설문조사에도 시민참여단 여론의 변환 2%포인트 남짓, 숫자론 15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대입제도 개편안 결정을 유보하면서 공론화 과정에 들어간 돈은 20억 원. 하지만 시간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교육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오늘 민소 20억 쓰고 한 줄 요약 교육부가 알아서 하세요. 이게 뭡니까? 어려운 것만 있으면 공론화위원회라는 거 열어서요. 이게 여론이니까 따라야죠.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보시잖아요. 누진세 내려 기무사 문건 보고해 지시하는 거죠. 무슨 독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치부가 아니라서 그런데 공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약집이 있을 거고요. 그 지시하고 보고받고 판단하면 되는 건데요. 아닌 건 아닌 거죠. 무슨 중간에 공론화위원회 하나 방패를 갖다 놓고 팔짱 끼고 뒤에 물러나 있으면 안 됩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해요. 노선이 있으면요 앞으로 밀고 가야죠. 대학 입시 이대로 놔둘 겁니까? 사교육, 선행학습 이거 어떻게 해요? 놀아야 할 애들이 지금도 학원 뺑뺑이 돌고 있는데 어른들은 또 의자놀이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이거 뭡니까? 이거 공론화위원회인지 뭔지요. 한 번만 더 나오면 정말 뚜껑 열릴 것 같아요. 애초에 공론화위원회를 거칠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뭔가요 이게? 무슨 입장을 들어봐요. 소신도 없고 거침없이 밀고 가야죠. 대학도 저팩덩어리들 아닙니까? 오늘 민소 1971년생이 실시간 검색어에 떴어요. 뭔가 했더니 행정안전부가 오늘 통계지표를 뿌렸네요. 1971년생이 가장 인구가 많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고령화 사회인가요? 출산율 저하인가요? 뭐 둘 다 포함되는 지표인 것 같아요. 주민등록의 평균 연령은 41.5세, 작년보다 0.5세 증가했다고요. 이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지요. 재미삼아 한번 보세요. 행정안전통계연보로 검색하시면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아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대학 입시 공론에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질 것 같은데요. 여론을 수렴할 것, 공론화할 것, 그리고 정치의 영역, 이건 명확하게 구분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모든 정책을 일일이 다 공론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날셉니다. 네. 무더위가 이어지는 7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열대야가 예상되는데요. 폭염에 건강관리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